지금이 사실 적기예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오. 왜냐하면 내가 괜찮아. 받는 이자가 네.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재정에 대한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니카 재정 전문가님을 모시고 오늘도 이 재정에 대한 힘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런데 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어떠한 점들이 이렇게 재정 전문가님을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어뉴이티를 도와드린 사례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이 집중도 있게 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럴까요? 자, 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인컴 어뉴이티에 대한 설명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인컴 어뉴이티에 대한 내용을 그 전에 영상에서 네.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자세한 설명은 그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도 월급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 생활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소셜 인컴 갖고는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연금을 통해서 이 소셜 연금하고 플러스로 해서 같이 평생토록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따박따박 월급처럼 들어오는 네,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거를 이제 인컴 어뉴이티라는 툴로서 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플랜이에요. 네네. 굉장히 요즘에 트렌드처럼 많이 하시죠. 네.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도 들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도 인컴 어뉴이티가 있다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되실 수 있죠. 그럼 네. 어떤 분들이 보통 많이 준비들을 하세요? 은퇴하시는 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생활비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렌탈 인컴이 많다거나 오. 또는 뭐 비즈니스 인컴이 계속해서 들어온다거나 부럽네요. 부럽죠. 네, 네. 네, 그렇지 않고 소셜 인컴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죠. 그렇죠. 살기가 네, 아주 넉넉하게 힘들죠.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생활비가 이만큼이다라고 했을 때 소셜 인컴이 요만큼이 필요한데 나머지 부분을 준비를 해야지 점점 오래 사신다고 하니까 네. 살다가 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요 부분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401k로 돈을 많이 모으셨다던가 또는 IRA 세금 디덕션 받으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모으신 돈이라든가 또는 뭐 집을 좀 줄여가시면서 목돈이 생겼다거나 네. 아니면 은행 CD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돈들이 있어요. 그냥 노는 건 아깝고 요즘에 은행에서 CD 그쵸. 이자를 잘 주니까 네. 그냥 거기에다 계속 놓고 계속해서 리뉴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죠.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은퇴에 대해서 어떤 선명한 청사진을 갖고 싶으실 때 이런 인컴 어뉴이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사실 적기예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오. 왜냐하면 내가 괜찮아서. 받는 이자가 네.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인컴 어뉴이티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얘기하죠.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례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좀 가지고 그쵸. 와봤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셨던 인컴 어뉴이티, 예전에도 이분이 그런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거죠. 아, 내가 네.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연금처럼 평생토록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이자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바꾸면 더 좋은 조건이 있을까? 오. 이제 라고 해서 이제 저를 만나신 건데 제가 작년 요맘때 이분을 뵀는데요. 네. 이 당시에도 사실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에 가입하셨던 어뉴이티들 그냥 두지 마시고 꼭 리뷰 받아보세요. 라고 이제 그런 방송을 했더니 그 방송을 듣고 전화를 오셔서 네. 이렇게 만나서 도와드렸던 그런 사례예요. 아니, 저희가 잘 모르는 저로서는 네. 뭔가 이 약정이나 혹은 이 뭐라 그럴까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바꾼다 그러면은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일단 강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 너무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맞아요. 특히나 어뉴이티는 중간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어뉴이티들도 많은데 네. 그 약정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약 부과 기간이라 그래서 오. 요 계약 안에 해약을 하게 되면 내가 해약 부과금을 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네. 그 손해를 보고 나와서 새로 가입을 해도 내가 받기로
받기로 한 돈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오. 그러면 나쁜 게 아니죠. 이 손해가 아닌 득이죠. 거죠. 이득이죠. 네,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할게요. 네. 2018년도에 가입하셨던 인컴 어뉴이티였는데 이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401k로 돈을 모으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직을 하셨어요. 다른 회사로 옮겨가시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401k를 롤오버 할 수 있어요. 아직 53세이셨다 그랬잖아요. 네. 59.5세가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롤오버가 되지 않는데 직장을 옮기면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컴 어뉴이티로 롤오버를 하셔서 이분이 그 당시에 하셨던 회사가 M 컴퍼니였는데요. 이 회사로 옮겨가시면서 어떤 조건이었냐면 처음에 401k로 롤오버를 하신 금액이 네. 18만 9,917불이었어요. 요거를 넣고 2027년, 즉 이분이 62세가 되는 나이가 됐을 때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냐면 14,502불 공사전 14,000불 정도를 이분이 살아있을 때까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 1년에. 네. 그러니까는 한 달에 뭐 1,000불 조금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가입하셨던 거 아니고요. 누군가 도와드렸죠.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62세부터 받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67세부터 받으시면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네. 17,596불 71전을 받기로 했어요. 오. 1년에. 그걸 이제 평생 받는 거죠. 아니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사실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나쁜 조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67세부터 받으신다 그래도 17,000불씩 10년을 받으시게 되면 그렇죠. 한 17만 불 원금.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또 잘한 걸 생각해야 되니까 한 15년 정도만 쓰셔도 원금을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2018년도에 가입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라디오의 방송을 들으시고 그렇죠. 리플레이스를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네. 이 작년에 제가 2023년 말 크리스마스 그때 만나 뵙고 리뷰를 받겠다 하셔가지고 만나 봤더니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2023년도 12월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드렸던 솔루션은 이분의 어카운트가 2018년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작년까지 해서 캐시밸류가 좀 자랐어요. 그래서 아까 기억하세요? 18만 9천 불 넣었다 그랬잖아요. 네. 요게 좀 자라가지고 네, 21만 7,578불이 됐는데 네. 이거를 바꾸면 중간에 해약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해약 부과금이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해약금이 오히려 배보단 배꼽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무섭거든요. 뭔가 내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것 같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잖아요. 이분도 손해가 있었어요. 해약 부과금을 얼마 내셨냐면요. 무려 1,517불. 해약 부과금이 많았죠. 와, 네, 좀 거의 한 부담스럽네요. 5% 정도의 해약 부과금이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10,000불 정도의 해약 부과금을 내고 나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돈이 20만 7,578불이었어요. 그래도 훨씬 많아졌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사는 좋은 게 뭐냐면은요. 10%의 보너스를 신규 가입자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 페널티를 냈지만 네. 이쪽으로 와서 10%를 받으니까 뭐 나쁘지 않죠. 아니 그럼 이득이죠. 이득이죠. 네. 5%가 더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도 이득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62세 됐을 때 얼마 줄 건데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얘기죠.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상품은 14,502불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바꿨어요. 리플레이스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고 나서는 내가 해약 부과금을 10,000불을 내고 나왔지만 새로운 상품으로 와서는 얼마를 받으실 수 있냐면 1년에 18,467불 를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바꿔드린 거예요. 와. 하나 더. 네. 만약에 67세까지 기다리시면 아까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67세까지가 17,000이었나요? 그렇죠. 17,596불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새로운 회사로 와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28,797불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다 개런티예요. 거의 2배가 되지 않았나요? 거의 2배죠. 우와.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10,000불의 해약 부과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네. 안 하실 이유가 없죠. 저 같아도 당장할 것 같은데. 이거 당연히 안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와,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니까 그 변화에 우리가 몸을 맡기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변화를 찾으셔야죠. 찾아서. 왜냐하면 제대로 이런 거예요. 찾아서. 내가 네. 집을 샀는데 몰개지 이자율을 7%일 때 샀어요. 근데 만약에 2%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재융자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이에요. 몰기지는 내가 내야 되는 이자, 센시티브하죠. 내가 내야 되는 거니까. 그쵸. 네. 이거는 내가 받는 이자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센시티브해야 되는데 맞아요. 잘 모르세요. 잘 지금 느껴지지 않아. 맞아요. 이 요점을 정말 잘 찝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늘 내야 되는 거에만 좀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받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거 평생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분 67세부터 28,000불씩 100세 시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못하면 120세 산다는데. 네. 그러면 그때까지 28,000불, 17,000불 받는 거와 28,000불 받는 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너무 크죠. 네. 이분이 잘하신 건 딱 하나. 음. 리뷰를 받아보셨다는 거죠. 맞아요. 일단 액션을 취하셨다는 거. 그렇죠. 네. 이거 아유 귀찮은데 뭐 나 이거 중간에 예약하면 손해 보는데 이러고 그냥 묻어두셨다면 전에 조건으로 네. 67세부터 17,000불을 받으셨을 거고 한번 알아볼까 해서 리뷰를 받아보셨으니 리뷰 받아보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으면은 그냥 내 거 킵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좋아진 상황이면은 안 하시면 손해죠.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보고 아니면 네. 뭐 저희가 잃을 건 없잖아요. 이럴 거 없어요. 네. 네. 중간 검진 하셔야죠. 네. 정말 뭔가 큰 깨달음을 또 오늘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모니카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사례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더 늦어지기 전에 네. 지금 한번 중간 점검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컴 어뉴이티를 지금 혹시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모니카님과 함께 이렇게 재정 컨설턴트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인컴 어뉴이티 리플레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 전문가 모니카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